바로 여기였다. 내가 발견되어진 곳은 이 황량하게 버려진 미지의 해변에서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은 야후였다. 그들은 꼬리가 없었으며 눕거나 두 발로 서기도 했고 상당히 재빠르게 뛰어오르거나 껑충껑충 뛰었다. 후이놈을 처음 봤을 때 난 그들이 말이라고 생각했다. 야후와는 달리 익숙한 모습이어서 그들이 내게 다가와도 난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들은 아주 놀란 표정으로 날 바라봤고 주위를 여러 번 돌면서 날 관찰하기도 했다. 난 가까이 있는 갈색 말에게 다가가 쓰다듬어 주려고 했다. 하지만 말은 머리를 흔들고 눈썹을 찡그리며 내 손을 피하기 위해 슬며시 앞발을 들어 올리는 거였다. 그리고는 서너 번 울부짖었다. 하지만 말 울음소리와는 억양이 너무 달랐다. 그것이 후이놈의 고유 언어란 것은 후이놈으로부터 그들 언어를 배우면서야 알게 됐다. 후이놈 나라에서 내가 만난 후이놈과 야후라는 존재. 처음 야후만을 봤을 때 그것이 내 자신과 같이 생긴 동물이라곤 생각지 못했다. 후이놈을 처음 보고 말이라 생각했듯이. 난 이곳에서 말같이 생긴 후이놈이란 이성적 동물과 나와 같은 모습으로 생긴 야후라는 비이성적 동물을 만난 것이다.
후이놈은 그들의 언어를 내게 가르쳐주면서 날 이성을 가진 야후라 불렀다. 그리고 내가 야후와는 다른 인간이라는 또 다른 존재임을 알게 된 뒤엔 인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물어봤다. 하지만 내가 애써 설명해줌에도 불구하고 후이놈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다. 선하기만 한 그들이 인간의 습성과 모순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인간이 자신과 무리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 한 번의 공격으로 수백 수천의 사람을 살해하고 크고 작은 땅덩어리를 날려보내는 무기를 만들고 사용함을 설명해줬다. 그러자 후이놈은 전혀 만든 얘기를 했다. 이성을 지닌 동물이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다면 이성의 타락이 잔인함보다 더 나쁠 수 있을 거라고. 당신들은 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들의 악행에 걸맞는 지능을 지니고 있을 뿐이라고. 우린 이후 더 이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언젠가 후이놈이 담담하게 날 바라보며 얘기했다. 당신의 얘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인간이란 아주 작은 양의 이성을 부여받은 동물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이성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연이 인간들에게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잘못을 만드는 일에 이성을 쓰고 있는 듯하다. 우린 인간의 속성으로 교육이나 지식 없이도 원초적 선악은 구별할 줄 안다. 그러나 인간은 발달하고 진화되면서 동시에 비굴하고 교활해졌다. 그래서 자신의 심장 한쪽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타협한다. 인간들의 이런 교활한 속성과 야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후이놈에겐 어떻게 이해될까? 발견은 야후에게서 왔다. 야후는 악도 선도 아닌 어떤 욕심의 의지체로 나에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상대의 욕심에 대한 이해는 애정을 만들었다. 난 자신의 욕심이 없어지면 상대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알게 됐다. 후이놈들은 그걸 원초적으로 생활화하고 있었다. 후이놈은 인간이 거짓을 한다면 진실도 알 것이라고 얘기해줬다. 그리고 진실, 즉 믿음과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 그건 상대의 말에 대한 근원적 상식에 대한 얘기였으며 우리가 익숙하게 부정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되돌림 같은 것이었다.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그리 똑같은 존재들이 사는 세상이 후이놈의 세상이다. 거기엔 진실만이 있고 거짓이나 허위는 존재조차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진실만을 말하고 행동하는 공동체 속에서 불신이나 의심은 불가능해진다. 난 귀향을 준비한다. 내가 알게 된 것은 인간에 대한 증오가 아닌 선과 악을 동시에 지각하는 생명체에 대한 귀한 존중,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개개의 생명체가 스스로 살아가게 될 생명체 존재의 의미. 난 후이놈에게서도 야후에게서도 그런 생명체, 즉 인간의 존재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찾진 못했다. 난 조급해져서 후이놈에게 귀향을 얘기했다. 후이놈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지만 왜 내가 자신 아닌 모르는 이들을 위해 이 모든 안락을 버리려 하는지 이해하진 못했다. 당연한 것이다.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개념이 이곳 후이놈 나라엔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그럴 일도 없기 때문이겠지만, 야후는 오늘도 내 방을 기웃거리다 그릇을 깨뜨렸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음식을 훔치듯이 낚고채서 도망쳤다. 난 야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됐다. 매일 여기에 내가 음식을 갖다 놓으면 언젠가 야후는 먹을 것을 훔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질시와 증오, 악을 이해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기다리면서 공기를 바꾸어 간다면 인간 공동체는 스스로 악과 욕심과 모든 부정적 악의 개념들을 의미조차 잃어버릴 것이다. 후이놈 나라에 내가 표류했던 이유는 그걸 깨닫기 위함이었다. 스스로 인간임에 증오하며 버렸던 인간의 옷을 꺼내 입으며 천국처럼 보이던 저 유토피아, 모든 희망이 존재한다 확신하던 곳, 인간의 세상을 향해 후이놈을 스스로 떠나왔다. 기다림이 만남보다 좋은 것은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 여겼다. 난 후이놈 나라보다 인간 세상에서 그것을 찾기로 했었다. 뜻밖에도 인간 세상엔 나와 만나고 이끌어줄 사람들이 벌써 먼저 여기저기서 살고 있었다. 돌아와 바람의 언덕으로 오르던 길, 무리져 만나지 못해도 그 길목 스치는 사람들을 보며 서로 꿈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결코 진화하지 못하는 야호 같은 우리들, 책임없는 자유와 이치 없는 욕심의 무리 속에서 채이고 쓰러지는 이성의 희망과 꿈들,
떠나올 때 붙잡지 않던 후이놈은 어쩌면 결국 야오보다 못한 인간의 세상을 보며 어떤 말로 질문처럼 답해줄까. 언제부터 날 떠난 건가요? 왜 내게 미리 말 안 했나요? 곁에 있어도 곁에 없던 그댄 난 몰랐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지 말라고 애원할까요? 아님 이대로 보내야 하나요? 정말 떠날 텐데 날 믿고 살 수 있나요? 영원히 나를 떠난 거를 왜 안 할 거죠? 그렇다면 보내드리죠. 아마도 난 힘들 거예요. 그댈 보내고 난 그 순간부터 나는 죽어가고 있겠죠. 아무리 자각하여도 이성적 감각이 감성적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그 깊은 추스림이 고통으로 포기하고 싶어져 올 때, 아니면 있지도 않을 희망으로 끝내 고집하며 있다고 외치면서 스스로 더 이상 삶의 시간이 죄악의 가증으로만 고통지어질 때, 사람들 속에서 버려져 갈 때,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이미 지나쳐 온 것에 대해 다시 미련을 두고 찬란하게 떠나간 영혼들에 대한 부러움만으로 한없는 그리움에 목매일 때, 마지막 지푸라기를 찾는 가슴으로 돌이켜볼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아니라는 이유로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던 그날의 그곳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재활하는 것. 기억마저 세전해버린 이곳에서 그곳을 떠나 이곳으로 오던 그날의 입양열차 앞에선 그 마음을 되찾기 위해 시간을 역행시켜보는 추스림. 후이놈의 기억은 그렇게 시작된다. 누군가 한 사람, 아름다운 얘기를 같이 나눌 사람을 만나 서로의 의존 없이 배경도 교차도 없는 지독한 외로움 안에서 가장 큰 희망의 걸음을 내디디는 그 모습으로의 환생을 위하여